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7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나올 대책은 부동산 억제책, 9월 말에 나오는 대책은 억제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습니다. 과연 지금 병은 하나 좋습니다. 지금 금융 규제, 8월 중반부터 시작된 것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쐐기를 박았죠. 쐐기를 박았고요. 과연 약을 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인지 병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대구 지금 상승세 5주째인가요? 6주째인가요?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이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값 뭘 사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공급대책 나오면 꺾이려나? 네, 공급대책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데, 그죠? 서울은 4만 건에 해당하는 물건이 거의 7만 건 수준으로 올라서는 수준으로 민간 자체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뉴스 나오면은 추후에 어떤 것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미리 좀 예측이 가능하죠. 가계대출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규 대책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요것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공급을 늘려서 상승세를 꺾으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매도 물량 연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만 개 수준인 것이 7만 4천 개 수준까지 뛰어 올랐어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요거 5만 개가 7만 개로 바뀌었다. 연초 대비 40% 늘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연초 대비 이제 50%가 올랐어요. 상승세가 꺾였는 게 아니고 근래 들어서 상승세가 아주 가팔라졌다. 언제부터? 여기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조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급격히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면서 매물이 쌓여가면서 감소하던 전세 물량이 정체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턴하는 지역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서울 지역 뉴스 기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미 3만 건의 전세 물량이 있던 이 시절이 언제냐면 전세 매물 안 빠진다고 뉴스가 막 나오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해도 결국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더라. 네, 제가 제일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3년 내로 처분하는 조건, 요것으로 인한 대출이 막힌다. 자, 9.22 대책, 자, 공급 대책이에요. 물론 이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뭔가 또 약을 좀 팔긴 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더 많이 짓는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양책보다는 억제책으로 작용할 심산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쐐기를 박았던 여기 9월 14일자 9월 13일 날 했습니다. 9월 13일 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자, 여기 치명적인 것들 많거든요. 장기 주담대 규제 우회 방지, 돈 안 풀겠다는 말이죠.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근데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이 없어요. 50년 주담대 그 현황 파악했는 내용을 봐도 완전 변동이든지 아니면 고정 이후 변동인 혼합형이든지 이것의 갈림길이지 아마 또 다른 대출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좀 우려스럽죠? 스트레스 DSR 통해서 거의 모든 대출일 거예요. 거의 모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 자, 돈 안 풀립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서민 실수요층에만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6억 이상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 돈 투입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게 일단 치명적이죠. 유효 신청 현황인데요. 37조 6천억 95%에 해당하는 돈이 지금 다 쓰였거든요. 유효 신청만 해당합니다. 39조 6천억 중에서 37조 6,400 뭐시기 저시기 예. 이 돈이 2.2조가 쓰이는데 요게 요 자료가 나온 게 요게 9월 8일까지 자료였대요. 제가 지난번에 9월 10일까지 자료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8일까지 자료였거든요. 9월 달에 날짜 수를 한번 보세요. 주말 빼고 무시기 빼고 하면은 6일 동안 2.2조를 땡겼었어요. 남은 돈이 얼마죠?
2조 남아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미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미 종료되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39조 6천억은. 돈 재원을 더 마련해서 하겠죠. 근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경기를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했다. 추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먼저 언론에 뿌렸죠. 그 보고서를 보고 특례 시즌2가 시작되겠구나. 아마 짐작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금리 높아요. 금리 높습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으로 받으면 대출금리 4.6%예요. 이거 고정으로 받으면은 금리가 이래요. 특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특례는 맞아요. 네, 이거 시중 그 은행 금리보다 좀 낮게 해서 만약에 한 5억 정도 빌렸다. 그러면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돈 1,000만 원 정부에서 혜택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은 맞아요. 코로나 때 뭐 가게마다 돈 살포했을 때 뭐 돈 100만 원 가까이 줬을 때 그것도 컸잖아요. 이 돈 1,000만 원씩 뿌려주는 거라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계대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가계 신용까지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었네 어쨌네 이야기할 때는 뭐 주담대가 한 600조쯤 되고 나머지 가계 신용이 한 400조쯤 되고 이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1,000조가 넘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이야기할 때 뭐 시중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를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부터 가계대출 1,000조였는데 아직도 1,000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계부채는 요게 맞아요. 1,862조가 맞아요. 이거 플러스 자영업자 하여튼 많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목구녕까지 차오른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좀 전에 정리 한번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 계속 정리를 해드려요. 왜?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먼저 선제적으로 추가 주담대 금지했죠. 요게 일단은 먼저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특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위한 대출을 막겠다. 추후에 딴 은행까지 이것이 번지게 되면은 그 여파는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그래, 그렇게 예측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양책을 내놓든지 그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안 풀려보니까 아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매수의지수 상승세 하락세 대전과 울산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광주하고 울산은 늘상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가는 길이 상당히 갈려버리네요. 광주 매도 물량 최고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전 또한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여기도 이제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우측 윗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대구와 부산은 여전히 아래쪽을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주도 이제는 아래쪽에 같이 편입할 것 같습니다. 매수의지수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시면은 먼저 하락했으면 먼저 가야 될까 이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뭐 입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는 않죠. 네, 요거 지난주 자료 0.07이었고요. 이번 주에도 0.07인데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수도권이 붉게 물들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이건 볼 것도 없겠더라. 간혹 가다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정말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주간 거래량 중에서 대출 줄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는 없었어요. 이거 나머지는 다 상승의 플러스가 될 만한 것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그리고 50년 주담대 관련해서 8월달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뭐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8월달, 9월달 이쪽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확 쏠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모든 것이 주택 상승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다가 처음으로 나왔죠. 처음으로 내놨는데 너무나 강력하더라. 대출 줄여. 그 다음에 다음 주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공급 대책이 또 이어져서 나올 것 같네요. 물론 이 가운데 오만산 규제 해제하고 이런 무렵에 이때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좀 드리다가 근래에는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이때 처분 조건 있죠. 처분 조건. 은행에서 처분 조건으로 샀다든지 처분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엄청 컸죠. 이것도 엄청 컸습니다. 예. 마치 2020년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뭐 공매도 금지하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처분 조건 빼주는 거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자, 거래량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상태로 봐야 된다. 왜? 이 시기에 대출이 엄청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자, 엄청 집중되어서 살아나는 거래량 수준이 그냥 평년 수준에 그냥 그 정도 수준에 한번 살짝 도달하는 게 거의 거래량으로서는 근래 이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래량 중에서는 맥시멈이 아닐까.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대구의 거래량은 늘상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살짝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이 많은 건 여전하거든요. 자, 조금 더 확대해놓고 보면 대구가 그래도 인구 순위에 맞게 얼추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부산이 죽을 쓰고 있고 대구는 중간치기는 한다. 거래량이 그래도 지금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네, 전세 거래량은 대구가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는 인구 1000만으로 비교해 보시면요 그만큼 순환이 많이 되진 않죠. 인구 순환이 좀 잘 되는 곳은 인구가 좀 유입되는 인천이나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낫고 매매는 조금 활발하지만 전세는 활발하지 않은 대구의 모습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문제가 되는 매물 부산 보세요. 부산 이 각을 세우고 있죠. 대구도 주춤하던 매물이 이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게 전주에는 뭐 전주 대비 1% 늘었네요. 1%. 근데 근래 들어서는 뭐 1.5% 내지 2% 정도씩 매물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보이십니까? 갑자기 울산과 광주가 그 흐름의 궤를 좀 달리하는 것은 광주의 매물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가장 좋아 보이던 대전도 보십시오. 대전, 울산이 지금은 매매 우위지수나 매수 우위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상황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도시마저도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매물을 보시면은 2020년 가을에 최고 고점을 넘어섰어요. 울산도 최고 고점을 넘어섰어요. 광주는 한참 넘어섰죠. 대구만 물량이 많이 증가했던 곳이 아니고 부산도 아마 최고 고점을 갱신했을 것이고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많은 이제 거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인천도 그 이전의 최고 고점을 돌파했어요. 대구도 돌파했다 말았다 살짝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여기에서 쪼여버리면은 이 매물의 증가세를 막을 길이 없다. 매물이 증가하고 나면 그 후속으로 마치 부록처럼 딸려 나오는 것이 전세 물량 그리고 월세 물량의 증가더라. 그것을 우리는 지난 2년간 매일같이 살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2021년에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부산에 조만간에 역전당할 것 같죠. 이 기울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기울기,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기울기를 보시면 부산이 대구를 앞지를 날이 머지않았다. 사실 1위나 2위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많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매물은 인천이 대구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물량 수준 인구로 대비해 봤을 때 대구가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매물은 이렇게 많은데 회전율은 이 밑에서 놀고 있죠. 회전율은.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